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논설위원,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교수, 이원희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만 7천 명이 넘는 이산가족입니다만 단 89가족이 참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화면은요. 조금 전에 3시부터 드디어 금강산 호텔에서 만나는 이산가족들의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방금 전에 도착을 해서요. 이분들이요. 70년의 세월을 흩어져 견디다가 드디어 만난 장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출발 전에는요. 담담한 모습들이셨는데 만나자마자 오열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요. 김 교수님. 네, 눈물을 흘리는 이산가족 상봉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만나는 분들 중에 총 7분의 가족만 직계 좀비 속 가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딸을 만나게 되거나 심지어 그 당시 헤어졌을 때는 딸이 임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헤어졌던 분이 계시고 또 이번에 유일한 모자 상봉을 하게 되는 이산가족도 있게 되는데 네. 이런 모자 상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4살배기 아들을 두고서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건너왔는데 아들을 미처 데려오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네. 벌써 65년이 지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기간 흘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오열하게 되는 그런 반가운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지금 뭐 배순이 할머니가요, 이 북측의 언니와 동생을 함께 만나면서 이 세 자매가 극적으로 그동안에 세월을 딛고 만나는 장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박 3일간의 11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그 오랜 세월의 한을 달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워낙 사연이 구구절절하시더라고요, 윤 의원님.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지금 상봉인데 네. 그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누가 봐도 네. 울음을 참기가 어렵죠. 네, 지금 보시는 할머니 경우에도요, 92살 된 할머니 아니시겠습니까? 처음으로 자신이 두고 온 아들을 만나게 되는 이금섬 할머니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어머니 입장에서 버리고 온 자식인 것 같은 그런 뭐 죄책감이랄까 이런 느낌이 들면 더더욱 사실 애절한 사연이고요. 네, 지금 배가 먼저 자신과 딸을 태운 배가 갔고요. 예. 지금 아드님, 남편을 북한에 두고 떠난 게 그게 70년의 생리별이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김병민 교수가 말했지만 직계 좀비 속 간의 만남을 신청한 가족은 지금 7가족이에요. 네. 나머지는 형제, 그리고 뭐 사촌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으로 나뉘긴 하는데 사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존자들의 연령이나 네. 이런 걸 감안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은 더 규모를 늘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성사시켜 드리는 게 네. 도의가 아닐까. 네. 어르신들이요. 지금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던 세월을 넘겨서요. 70년, 100발이 되어 만나는데 지금 뭐 할머니도 92살 되셨고요. 엄마 없이 자랐던 아들 어떻게 됐을까? 지금 4살 아들이 71살 아들이 돼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담담했던 할머니셨는데 결국은 아들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노모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연세들이요. 다 지금은 100수 가까이 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분들이 90이 넘으신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원희 변호사님도 101살 할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사연을 좀 알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상봉자 중에 최고령으로 알려져 있는 백성규 할아버지의 연령이 101세이신데요. 네. 저도 저희 조부모님이 실향미인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이제 조부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101세로 똑같으세요. 네. 동갑이신 건데. 아이고 세상에. 지금 이제 백성규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미 아들까지도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네. 추첨으로 당첨이 되어서 이번에 만나는 사람들이 며느리와 손자라는 거죠. 네. 사실 지금 만나서 통곡하고 오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만나고 나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어떤 옛날 사진을 자신의 카메라로 찍는다든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보고 싶었던 부모님 또는 형제가 이미 다 사망을 한 상태고 이제 그 자손들만 보면서 그 얼굴의 흔적만 또는 사진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희 조부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예전에 있었던 이산상봉 어떤 행사를 볼 때마다 밤새 우시고 그랬는데 꿈속에서나 보시니까 어느 날 이제 꿈속에서 아버님이 상복을 입고 나오시니까 그때부터 제사를 지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서로가 정말 가깝지만 이제는 전 세계 어디도 갈 수 있는데 정말 가깝지만 못 갔던 이 네. 북측과 현재 지금 정말 많은 지금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 수만 해도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하루빨리 어떤 대규모의 상봉 행사라도 이루어져서 이런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만나면은요,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된다. 이관주 할아버지까지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어쨌든 이분들에겐 담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양갱을 품고 자신이 얼굴도 알지 못했던 딸과 만나는 할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들을 위해서 이 구구절절히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 이분들의 절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93살 되시는 분은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네, 부변호님. 네, 그렇죠. 이번 4278 판문점 선언의 일부로 8.15 즈음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번 이전의 이산가족 상봉과는 많은 점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통관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가족끼리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린다거나 그리고 의료나 소방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 것도 이전 이산가족 상봉 때 모습과는 굉장히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연들을 네.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짠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샀다고 신발 30켤레 그러게요. 사신 우리 백성규 할아버지 말씀 듣고 가슴이 먹먹한데요. 공개된 선물들을 보니까 거의 생필품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한복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그래서 북측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겨울에 많이 춥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는 부모 마음으로 준비했을 걸 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네. 참 헤어질 때 갓난아이였던 아들이 이제는 75세 백발이 돼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으로 가져가는 이 선물들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나요? 다들 이제 소박하게 준비하셨던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돈 10만 원이 넘는 선물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붙여서 이 귀금 등류 사치품 등은 전달이 금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우리 이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여기서 만나게 되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인지 엄청난 선물들을 갖고 왔거든요. 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고령 백성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발만 30켤레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유관식 할아버지는 이 평생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딸을 만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양갱을 직접 챙기기도 하고 화장품, 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 함께 좀 나눴었으면 좋겠다라고 넉넉하게 챙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 의류,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한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걱정해서 방한복을 가지고 갔던 어르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들 10만 원이 넘는 이 물건들을 다 갖고 갔을 거로 보이는데 북쪽에서 사전 검열을 하겠지만 인도적으로 네. 전달된 물건들에 대해서 다 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지금요, 이 개성공단에서 내가 함께 일했던 인부가 있는데 그분이 조카였나? 이 새삼, 이 인연을 다시 한번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김종삼 할아버지 형제신데 말이죠, 변호사님. 네, 김종태, 김종삼 형제가 이번에 상봉을 네. 하게 되는데 김종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7, 8년 전쯤에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학수라고 하는 북측의 인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알고 보니 상봉하게 되는 조카 이름도 김학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심으로 기대할 때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확인을 정확한 것은 아직 아니지만 아마도 그때 그 몫으로 왔던 사람이 같은 조카는 아니다라고 네.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아직까지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만나셨을 때 정말 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어떤 추억과 서로의 덕담과 또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피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서 그렇게 챙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박연아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그렇게 미안하다고 엄마가 너 혼자 버리고 와서 용서 빌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데서는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네. 이런 사연들이 가장 사실 주변 사람들도 네. 눈물을 참지 못하게 하고 애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89가족이 아까 당첨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당첨이 됐는데요. 89가족의
연령 분포를 보면 네. 지금 현재 통일부에 등록돼 있는 13만 2천 명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 5만 5천 명 빼고 나머지 지금 7만 5천 명 빼고 살아계신 5만 7천 명. 그렇죠. 이분들의 연령 분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21% 정도가 90세 이상이거든요. 네. 이 90세 이상의 당사자들은 두고 온 자식이 있다면 평생의 한으로 사실 남는 거죠. 네. 범위를 더 넓히면 80세 이상이 63%까지 된단 말이죠. 네. 이분들이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생을 연장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분들이 이렇게 생이 마감되기 전에 빨리 만남의 기회를 넓혀야 된다. 그래서 네. 이런 사실 이번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면 상봉은 21번째거든요. 이 21번의 대면 상봉이 네. 끝나고 나면 사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이별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족 간의 상봉 기회도 주지 못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가혹한 네. 상황인가 싶은 거죠. 이 한신자 할머니는 자신이 두고 온 두 딸을 만났습니다. 이 구순의 할머니, 어르신들 그렇게 담담하게 그 많은 세월을 삼킨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자신이 두고 온 두 딸을 만나서 끝내 참지 못하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북한에 두고 온 두 딸과 함께요. 출발했을 때 저희 모습을 보면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 말씀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런 금강산 면회소를 앞으로 정례화하자라고 오늘 상시적인 개봉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고회의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조금 전에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재 그 이산가족들의 연령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례화뿐만이 아니라 그 만남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의 숫자도 늘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89명 어림잡아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추산되고 있는 이산가족 숫자가 56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1년에 100명 만나면 지금 560년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원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정례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조금 더 사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좀 꺼려온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는 그렇게 사적으로 가족들이 그 긴밀한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그걸 환영할 리는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북한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경제 사이즈로 보면은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가 43배 더 크고 그리고 1인당 소득도 뭐 22배 더 크다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저런 그런 정보들이 그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북한 사회에 확산됐을 때 뭐 체제 유지에 관한 그런 불안감도 북한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런 이산가족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물론 연결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인도적인 차원, 인권적인 차원에서 봐서 북한의 전향적인 그런 태도 전향을 기대합니다. 네. 화면상으로 저희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떠나실 때요. 이분들이 가족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한마디씩은 남겼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좀 많이 샀다고. 여름옷, 겨울옷, 박하, 신발이 30개, 그다음에 뭐 치약, 칫솔, 숟가락,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썼어. 아들 4살에 헤어져서 이제 71인데 이제 만나요. 아드님 얼굴은 좀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4살인데 어떻게 나.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가. 내 없으니까 누가 키웠는가 그런 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우리 딸을 보러 왔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여동생. 갓난아이째 해댔어요. 갓난아이째 해댔으니까 뭐 얼굴도 모르지 뭐. 내가 여태가 죽었으면 못 말할 건데 여태 살았으니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3살 꼬마를 두고 나왔는데 68년 만에 상봉을 하는 거예요. 68년 만에요? 예.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길게는 70년의 이산의 역사입니다. 지금
취재진의 전원에 따르면 조금 전에 2시간에 걸쳤던 단체 상봉이 끝났다고 합니다. 시간을 저렇게 딱딱 맞춰서 끝내주시네요. 애누리가 없어서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또 9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의 절박감 그리고 피맺힌 끌어올랐던 한이 풀어질 수 있을지요. 속보가 또 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